자, 이번엔 더 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긴급하게 들어온 내용부터 다뤄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자,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을 철회했습니다. 이사회 9인 구성의 CVC 캐피탈 이사 2명, 그다음에 나머지 이사 7명 합쳐서 9명 전원이 철회 결정에 찬성했다. 뭐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을 철회하는 거니까 다 찬성한 건가? 하여튼 뭐, 자,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CVC가 같이 동의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강한 외부 압력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겠죠. 지금 뭐 완전히 역행하는 건데 지금 최대 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와 상속세 회피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인적 일단 분할이. 분할 비율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분할한 이후에 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게요. 갑자기 CVC 캐피탈에게 상환 우선주를 투자를 받은 것도 또 말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부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워낙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적정하게만 했다면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편인데 네. 인적 분할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의심투성이다 보니까 절차가 틀렸죠. 사실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먼저 그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공청회까지는 아니고 뭐 대국민 공청회는 좀 웃기고 예전에 뭐 셀트리온의 뭐 그분은 뭐 라디오에 나왔고 국민이 원하면은 뭐 이렇게 하셨던데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하여튼 근데 뭐 자 이렇게 뭐 주주 쪽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어떻고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해주지 전에 그냥 발표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주주들 정도의 모임 아니면 뭐 임시주주총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라도 뭐 그와 관련된 뭐 합의 정도는 끌어냈어야죠.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의 효과가 그래도 일정 부분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상법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직 뭐 공포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이게 법적 분쟁으로 실제로 가게 된다면 이 대주주 쪽이 물어야 될 수 있는 뭐 책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네. 뭐 제가 보기에는 CVC도 동의했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강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지금 제기한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 얘기들이 결국은 외부적 압력까지 작용하면서 백기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상법 그 통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발휘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항상 보면은 항상 상속세 이슈가 지금 끊임없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아직 정부에서 당근책은 내놓진 않은 것 같고 세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세법 개정이 추가로. 있죠. 근데 한때 넥슨이 그랬는데 상속세를 현물 대납을 했잖아요. 주식으로. 그러면 시가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상속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이런 제도. 물론 그게 이제 받은 현물 대납을 받은 국세청에서는 지금 처분도 애매하고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텐센트의 판단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또 논란도 통으로. 많고. 네. 어찌됐건 현물 대납의 형태나 뭔가 방법들은 다양하게 자꾸 상속세 기준 그 표준율을 낮추려고 주가를 자꾸 내팽개쳐 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쪼개버리고 붙였다 쪼갰다 붙였다 쪼갰다 무슨 뭐 레고 블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주주들이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잘해주세요. 네.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그래서 주가는 전망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다시 오늘 주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리쥬란의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라고 본업에. 봐야 되겠죠. 이미 뭐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가격에서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신규 매수를 강하게 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가격은. 그래서 뭐 신규 투자보다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흔들렸던 측면을 없애주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신규 투자를 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화장품 산업 자체가 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화장품 섹터나 이 미용 섹터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후속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서 신규 투자의 대상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기존에 조금 흔들리셨던 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좀 더 끌고 가도 되겠구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기업을 공개했고 주주들의 저런 분란이 싫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그냥 자진 상폐해 버리면 되죠. 그렇죠. 다 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제 비싸게 줘야죠. 지금 얼마죠? 한 마리 서치가 56만 원인가? 네, 지금 40만 원은 충분히 넘는 40만 원? 네. 네. 주식 매수 선택권 한 70만 원 이 정도 불러가지고 막. 그러면 주주분들은 좋아하시겠네. 그렇죠. 지금 파마리서치가 56만 원까지 오늘 9%대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만약에 그런 프리미엄을 예전에 자신들이 매매를 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붙여서 사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만약에 자진 상패를 하려고 한다면은 거기다 프리미엄을 그때 똑같이 얹어서 그렇게 팔아야 소액 주주들에게도 그렇죠. 동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하여튼 그런 이슈가 긴급하게 등장해서 여쭤봤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아까 얘기는 좀 했긴 했는데 삼성전자를 김종일 의사는 또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쭉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건 제가 보기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핵심은 비메모리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적자의 핵심도 결국은 비메모리와 관련돼서 그 충당금을 얼마나 쌌느냐. 네. 재고와 관련된 재고 충당금을 뭐 그런 용어도 회계상으로 저도 좀 생경하긴 해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계속 조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비메모리 쪽에서.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관건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물량은 얼마 안 되겠지만 갤럭시 플립에 나오는 갤럭시 플립 7에 나오는 칩에 그동안 버려뒀던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게 뭐 3나노 기술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벤치마크를 봤더니 경쟁 그 칩보다 다 떨어지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지금 삼성이 스스로 설계해서 스스로 만든 칩을 자기 제품에도 못 집어넣는 수준이라면,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HBM도 하이닉스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정말 매력이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나마 하이닉스와 대별되는 점은 이 비메모리 쪽도 시스템 LSI에서 설계해서 실제로 파운더리에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차별점인데, 네. 자기들 제품에도 못 넣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타 테스터들이 이미 돌리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만약에 3나노 공정으로 만든 이 제품이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다음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갈 2600, 시노스 2600에 대한 기대감도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AMD랑 뭘 한다, 뭐 브로드컴이랑 뭘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단 하나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 확인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물론 비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NDA 나. 당연히 누구와 계약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대놓고 얘기해주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죠. 네. 근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뭐 계속 뭐 AMD랑 뭐 한다, 브로드컴이랑 뭐 한다, 퀄컴이랑도 결국 하기로 했다 이런 그 시나리오들은 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국내 언론이 아니라 삼성 홍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여준 건 없고 2분기 실적은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HBM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HBM4부터는 확실하게 그 흐름이 바뀌니까 그러면 HBM4부터는 기술 격차가 아주 크게 나기보다는 기술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서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캐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2500 엑시노스 2500이 나름 성공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면 2600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럼 뭐 퀄컴이라든지 다른 쪽에 이제 AP 칩 모델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시장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실패해서 못 들어갔던 엑시노스 2500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 훌륭한 하드웨어겠죠. 뭐 최고의 현존하는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걸 이제 운용하는 항상 소프트웨어 OS라든지
이게 맨날 걸림돌이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석기 시대 얘기처럼 들리지만 뭐 아이폰이나 사과폰이나 애플폰이나 삼성의 갤럭시나 두 개를 같이 써본 예전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삼성의 단점, 폰의 단점은 계속 애플리케이션이 자기 혼자 구동을 한단 말이야. 업데이트도 혼자 하고 막 그러니까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OS가 어떤 제동이나 제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하드웨어를 그렇게 뭔가 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안드로이드 갖다 써서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네? 근데 이제 그건 구글의 문제도 있죠. 그 뭐 삼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삼성의 잘 좀 하면 안 되나 좀. 그 원 UI보다는 구글의 OS 자체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그 뒤에 백에서 계속 돌아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모션에 집중하는 애플과는 그런 차별점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성능이 떨어지는 애플보다 항상 뭔가 떨어진다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걸 이제 바꾼 게 퀄컴이거든요. 네. 퀄컴이 그 스냅드래곤 8 젠 3부터는 애플 칩과 거의 이제 성능을 맞춰가는 그런 국면인데 근데 여기도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제 백업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발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엑시노스 2500이 그 스냅드래곤과 비교해서 벤치마크 떨어진다. 근데 우리가 발열이 유리하다는 걸 내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열인데 이 발열 같은 더더군다나 것들을 지금 칩을 막 붙이잖아요. TPU, NPU 뭐 옆에다가 또 이제 뭐 HBM도 붙이고 막 붙여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 더 날 텐데. 그러니까요. 그 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정도, 그 다음에 또 시스템 최적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정도가 이번에 엑시노스 2500을 통해서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나름 괜찮다, 삼성전자 3나노도 쓸만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동안 이쪽엔 전혀 수주가 없어서 계속 적자를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대거 개선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퀄 테스트 뭐 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또 1년이니까 네. 실제로 또 실적이 발생하는 건 내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오늘 5조 아래로 내려간 실적보다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플립 7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500이 나름 뭐 괜찮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삼성전자 오늘 3.9조 자사주 매입하는 것보다 네. 더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파운드리 얘기 안 해볼 수도 없는데 뭐 어제 또 기사 나왔던 거 아까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뭐 나노 공정에 대해서 더 내려가지 못하면 있는 거라도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네. 뭐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숫자에 좀 집착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노를 먼저 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TSMC와 지금 그 점유율을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선단 공정에서 한 발이라도 좀 앞서가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좀 보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는 그 선단 공정에 집착하지 않고 인텔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1.8 못하니까 1.4나노를 하겠다는 인텔이 과연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쪽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3나노, 2나노, 4나노를 동시에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캐파가 P4, P5로 갖춰진다면은 뒷메모리 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야 되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안에 성과를 내라라고 했다는데 6개월 또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어찌됐건 참 뭔가 속 시원한 뉴스들이 빵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뭉게 막 뭔가 솟아오르고 있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정도에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지금도 사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삼성전자 오늘 또 파마리서치에 대한 인적 분할 철회 얘기까지 긴급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